여러가지 궁금증이 많았는데 다 적기가 힘드네요. 저도 읽기가 힘드네. 궁금한 게 너무 많아. 다 못 적은 것 같고. 감사합니다. 글을 너무 두서없이 길게 적은 것 같지만 피드백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를 좀 요약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더 앞으로 나아갈지, 전체적으로 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감이 안 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톤 얘기랑, 그리고 또 눈 쪽의 퀄리티를 도대체 어떻게 올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받아들여졌는데요. 제가 이펙트가 없는 버전 좀 그림을 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간단하게 톤에 대해서 톤의 단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좀 드려보고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런 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구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빛 방향도 설정을 해볼게요. 예, 뒷방향을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다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빛이 이런 방향으로 막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어둠의 영역부터 먼저 잡아봅시다.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잡았지만 지금 보면은 바닥이 없잖아요. 그죠? 바닥이 없죠? 바닥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렇게 싹 다 어두워져요. 왜냐면 바닥이 없다라는 건 결국에 반사판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사판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러한 현상을 어디서 봐요? 달 보면 보여요. 달은 구잖아요. 구의 형태인데 멀리서 보면은 태양빛에 비춰진 면은 밝게 보이는데 태양빛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들은 그냥 어둡죠. 그러다 보니까 반달이라든지 초승달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사판이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일단 가시적으로 보기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1단계 어둠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코어 섀도우라고 하는데, 이거 코어 섀도우 다음에 중간 톤 진짜 중요한데, 이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다 생략하고 감으로만 그리고 있답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물론 처음에 감으로 그리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게 아예 나쁜 건 아니니까요. 이런 식으로 중간 톤 표현해 주시면은 여기에서 덩어리감이 좀 명확하게 보이죠. 여기에서 반사판을 한번 넣어 볼게요. 땅바닥 반사판을 일단 넣어 볼게요. 그러고 하늘, 스카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한테서는 중간 톤 다음에 이제 반사광이 맺어질 수가 있어요. 바닥과 마주보고 있으면은 반사광이 이렇게 맺히겠죠? 그리고 저기 스카이로서 서브라이트 영향을 또 받는답니다. 이렇게 푸른색의 영향을 받아요. 이것이 서브라이트 반사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바닥을 설정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림자가 생기겠죠. 상당히 리얼해졌지 않나요? 이게 렌더의 기초거든요.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림자가 생기고 이 이후에 이 그림자에도 서브라이트가 맺혀요. 어디에 서브라이트? 스카이에 서브라이트. 그래서 한 색조가 이렇게 드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여기에서 하이라이트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하이라이트는 뭐 물체의 질감에 따라서 반사율이 높으면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빛과 가장 많이 마주보고 있는 부분들은 밝아지고, 돌아가는 물체다 보니까 면들마다 또 어둠이 살짝 돌아가는 면들은 좀 더 어두워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1차적으로 어떻게 했죠? 빛 방향 설정을 했죠. 그럼으로 인해서 빛 방향 설정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어요? 1차 어둠, 코어 섀도우. 2, 뭐 했어요 저희? 중간 톤, 미드 톤. 예, 3, 그 다음에 뭐 했죠? 서브라이트. 이런 식으로 묘사했죠. 그리고 뭐 했어요? 그림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거를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요거 하고서 그 다음에 넘어가기가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연습을 어느 정도 많이 해봐야겠지만서도 이러한 톤들이 세분화돼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서 가시면은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이거를 일단 기초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천천히 이해해 보시고 나중에 일단 그거를 토대로다가 좀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일단은
그런 토대들이 마련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좀 어려운 빛을 설계해가지고 작업을 하신 거예요. 사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것은 뭘까요? 결국에 약간 역광의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역광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지금 상으로는 어려운 빛이에요. 예,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쉬운 방향으로 노멀한 빛 방향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번 역광 지금 작업하셨으니까 그걸 토대로다가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어둠이 드리워지는 부분에 뭐가 드리워졌었죠? 서브라이트가 드리워졌었죠. 지금 보면은 사실 빛방향이나 이런 것들로 좀 따지고 본다고 해도 좀 막 진행이 된 거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그림은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겠죠. 그죠? 역광이니까 지금 이러한 빛 상태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해보자면 역광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도 그다지 막 들어오지 않겠죠. 저는 일반적으로 역광을 이해할 때 한번 그 뒤에서 오는 빛이다 보니까 이 밝아지는 면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일단 어둠이 싹 한번 다 드리워져 있는 그런 그늘이 드리워진 상태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부가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스카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색의 서브라이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색의 어둠이 맺혔다라고도 이해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나 그 좀 너무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그래서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캐릭터 피부에 한색이 드려지게끔 안 하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한색을 드려지지 않게 하시면 돼요. 네. 지금 한색을 넣으시고서 한색의 느낌이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신 거거든요. 한색을 넣지 않으시면 되겠죠. 그냥 아주 간단하게도 한색이 아닌 다른 색상을 넣으시면 돼요. 그냥 지금 저는 오버레이로 지금 이 색상을 조금 바꿔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 서브라이트를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광, 그늘이 다 드리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반사광을 먼저 표현을 해줄 거예요. 스카이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 이 옷들 있죠, 이 옷의 색이 한색인데 일부러 채도를 좀 줄여줄 겁니다. 채도를 줄이고 좀 더 어둡게 해줄게요. 그러고서 서브라이트를 표현해 주겠습니다. 스카이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근데 스카이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브라이트의 세기가 엄청 세진 않아요. 하늘과 마주보고 있는 부분, 그런 주름들의 입체를 생각함과 동시에 하늘과 마주보고 있는 옷의 면들을 반사광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한색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개념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많이 고민하시는 분이니까. 여기도 보면은 지금 완전 채도의 끝장판을 달리고 있거든요. 전부 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물체가 어두워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 때 물체가 어두워지면 블랙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쵸? 점점 어두워진다는 거는 블랙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에 가까워진다는 건 결국에 어두워질수록 대체적으로 채도도 낮아지고, 블랙에 가까워지니까 많이 어두워지고 채도도 좀 빠지게 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둠들을 표현할 때 너무 채도들이 강하게 표현이 되면은 되려 그게 더 표현하기가 어려워지게 만드는, 난이도를 좀 높이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브라이트의 영향을 받아서 넓은 면은 퍼발라줄게요. 서브라이트를 생각해주면서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 모양이 조금 너무 통통하고 많이 크거든요. 형태의 연습도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하시다 보면 많이 느실 거예요. 얼굴에도 서브라이트 영향을 좀 드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는데 뭐 묘사한 거 티도 하나도 안 나잖아 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뭘 하느냐, 빛이 완전 차단돼 가지고 어두워지는 부분들을 이제 또 묘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가장 밝은 스카이 영향을 그래도 받고 있으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빛을 상상을 해주시면서 주름 묘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메일을 보면서 느꼈었던 것 중 하나가 곱하기 레이어로 톤을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였는데, 근데 곱하기 레이어로 톤을 올리는데 톤을 올려도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곱하기 레이어로 쓸 때 선택하신 색이 문제예요. 무슨
소리냐면 선택하신 색이 밝으면서도 채도값이 상당히 최대치로 올라가 있는 색을 사용하셔가지고 어둠을 묘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도값은 그대로고 또 사실 그 정도의 밝은 값이면은 계속 겹쳐져도 어둠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지금 빛이 차단되는 부분들 위주로다가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밀도감이 상승하겠죠. 그리고 여기 부분이 좀 구분이 잘 안 가서 힘들다고 하셨어요. 어둠으로써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차분하게 묘사해 주시면 돼요. 성 밑에도 어둠을 넣어 보셨고 라는 말이 좀 떠오르는데 아주 잘하신 거예요. 묘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묘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그리실 때 어려우신 이유가요. 너무 최소한의 방식으로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많이 좀 덕지덕지 발라보는 시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감함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렇게 밀도가 확 올라가죠. 원래라면 역광이니까 여기 내부에는 빛이 안 들어온다며 하셨잖아요. 할 거예요. 근데 캐릭터니까 어느 정도 코 묘사는 명확하게 이목구비에 대한 묘사가 잘 드러나게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눈에 있는 하이라이트 묘사는 좀 과감하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눈 묘사가 거의 안 돼 있는데 그림에 그래도 좀 묘사가 들어가야 페이스도 그렇고 이뻐질 것 같아요. 또 너무 묘사가 없으면 심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덩어리감이 살 수 있도록 살짝 묘사를 좀 해줄게요. 라이트 묘사를 좀 해줘서 덩어리감을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 결도 마찬가지예요. 어둠들 묘사를 통해서 밀도를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붉은 톤 어둠들이 조금 이쁘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 톤들을 살려주면서 묘사를 좀 해볼게요. 여기 톤과 여기 톤이 구분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저는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쪽 부분은 어둠으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어둠으로써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중간 톤 이야기 하셨어요. 중간 톤을 어떻게 줘야 될지, 밝음과 어둠 톤 사이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색상을 어떻게 넣는 건지, 그건 중간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밝음이랑 어둠이랑 같이 있을 때 그 중간 값에서 가장 채도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 톤 값에서 여러 가지 색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좀 극단적으로 좀 채도를 세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또는 빛이 아주 강렬하게 내려지면은 그 빛이 산란하면서 빛 자체가 가시광선의 여러 파장 중에 가장 강력한 파장인 붉은색을 퍼져 나오게끔 보여서 그 퍼져 나온 붉은색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중간 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일단은 지금 후자로 말씀을 드렸었던 빛이 강렬하다 보니까 붉은색이 산란이 되는 그런 현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해볼게요. 이런 부분들도 어두운 묘사를 해줘서 밀도감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칼같이 이렇게 묘사를 하시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중간 톤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자연스럽게 엮이는 듯한 느낌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꽤 빨리 끝나겠네. 원래 이 정도에 끝났지 않나. 너무 오래 하면 편집자님이 화를 내진 않는데 내 시간을 챙기라고 나를 걱정해 주더라고. 여기서 좀 더 욕심을 내서 저는 바닥에서 오는 서브라이트도 조금 그림에다가 부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했을 때 약간 그래도 뿌연감이 없잖아 있으니까 좀 더 어둠을 만져줄게요. 그런 식으로 라인도 채색을 하는 시점에서는요, 어떤 식으로 라인이 좀 덜 도드라지고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고민에 있어서는요, 말씀을 드리자면은 채색을 함에 있어서 선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어둠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밝은 쪽에는 선의 영향을 좀 덜 받게끔, 선의 그 느낌이 좀 죽게끔 선을 아예 소거시켜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어두운 부분은 어느 정도 선의 맛을 좀 살려 주셔가지고 어둠으로써 역할을 하게 해주시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선화를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어두워지는 쪽에만 선을 어느 정도 그어주어가지고 형태의 윤곽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둠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그림이 정리가 되고 밀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더 가시성이 좀 더 높아지게 만들고 밀도도 높아지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두워지는 부분들은 더
어둡게 선명하게 명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그림의 퀄리티를 되게 상승시켜 주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빛 자체의 체계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묘사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좀 더 과감하게 밸류 표현들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색상들을 써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